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갖고 오는 변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에 최대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1,490조 원의 손실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지구온난화의 정도와 또 세계 각국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말 심각한 정도로 지금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가 작년 9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 또 올 3월에 일본 요코하마 회의에서도 일부 내용도 다시 조정해서 발표하면서 더욱더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 IPCC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IPCC는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채택한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이 높아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하기 쉽다면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를 줄이게 행동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기온 상승이 18세기 동안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섭씨 4도를 넘을 경우 식량, 기상 등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해져 세계 식량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 따르면 20세기 말보다 기온이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홍수가 급증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폭염으로 사망 인구가 증가하며 또 가뭄으로 인한 물과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 건조 아열대 지역에서도 지표수와 지하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2030년부터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육상 및 담수정의 멸종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열대나 온대 지역에서 밀, 쌀, 옥수수 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이 예측이 되고요. 3도 이상 올라가면 남극과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1,000년에 걸쳐 7m 해수면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보고서는 이로 인한 세계 경제 총 손실액이 소득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엔사나 국제 전략기구는 최근 기후 변화를 이대로 뒀다가는 전 세계는 앞으로 세기 말에 2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약 2경 6,770조 원. 네, 이러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체는 IPCC보다 무려 18배나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는요, 기후변화,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식량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네. 이걸 먼저 지적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기후변동으로 수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분쟁 위험이 간접적으로 높아져 각국의 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네. IPCC는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대응책과 배출 삭감책을 병행,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정책 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전 세계가 함께 손을 잡고 지구온난화를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세계 지도자 정상회담을 갖자고 할 만큼, 그럴 만큼 지구온난화가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좀 큰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막상 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잖아요,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한 지구온난화를 늦추자는 세계적인 노력이 빈번히 수포로 들어간 배경에는 미국, 또 중국 등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희망적인 것은 최근에 이런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행동으로 좀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올해 4월 18일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이퍼 말보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기 오염과 경제 성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에게 반신반의한 청중들에게 그는 차 에너지 효율만 높여도 혁신 부분에서 일자리가 늘고 운전자 돈을 아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관계부처의 자동차 연비 기준을 새로 수립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요. 네. 사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최근 달라진 선진국의 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피해가 참 많이 입었잖아요. 특히나 기후변화 쪽으로요. 지난 겨울에는 뭐 엄청난 폭설이 쏟아지기도 했고 폭설과 한파 때문에 워싱턴은 5차례나 셧다운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정말 엄청나다라는 보도를 연이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인식을 바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을 강타한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북동부의 이상한파, 기록적인 토네이도 피해 이런 것으로 사실 작년에 미국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맞아요. 입었거든요. 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이상한파로 입은 손실이 한 주당 거의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4분기와 올 1분기 미국 경제가 한파 가뭄으로 성장률이 둔화됐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이런 기상재해가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정책과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탄소 저감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 작년 초만 하더라도 탄소 저감 대책에 대해서 코방기를 뀌곤 했거든요. 이제야 좀 미국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움직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수세적인 위치에서 좀 공세적인 위치로 급선하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극심한 대기후 오염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은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 같은 것은 손실을 미래의 캐시카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캐시카우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예. 비용만 생각한다면 소극적인 자세에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네. 또 올해 세계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도 탄소 저감에 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래요. 탄소 저감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올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한 40% 줄이기로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기준을 강화했고요. 지구온난화 대책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중국도 올 4월 미국과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네.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런 움직임은 그동안 탄소 저감에 아주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탄소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신에너지 금융에 따르면 말이죠. 올해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15% 늘어난 460억 유로, 우리나라 돈하면 약 67조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이 전망대로 한다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침체를 거듭했던 탄소 배출권 시장이 올해 처음 성장세로 돌아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9위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당장 탄소 저감에 대한 대책을 실천적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연료 전지를 개발한다거나 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는 것 등인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막대한 투자비가 사실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탄소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탄소 오염 배출권을 중개하거나 컨설팅하는 능력을 좀 갖춰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기성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야만 미래의 기회 또한 먼저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있어서 지구온난화 대책이야말로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마케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도 줄이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